2025년 2월 21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정이라는 게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5일 날 리치를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고양이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리치가 워낙 깨방정을 부려서 사실 지금 이제 100일이 좀 넘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거짓말 살짝 보태서 그 100일 기간 동안 한 10번 정도는 더 좋은 집에 입양 보내야겠다. 일단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좀 너무 공간이 작고 그러니까 우리 깨방정 부리는 리치가 우다다다다다 하고 놀만한 공간도 안 나오고 그래서 진짜 입양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10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일 마지막쯤에는 그래 입양을 보낼 때 보내더라도 내가 중성화는 해주자라고 다짐을 했죠. 근데 2월달 들어와서는 리치가 오히려 남들은 4개월이 가장 말썽 부리는 기간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리치는 2월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4개월째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훨씬 얌전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최근에는 사람들이 이래서 고양이를 키우는구나 라는 그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의 그 느낌을 좀 느낄 수 있을 만큼 사랑스러운 그 고양이의 모습을 막 제가 발견하기 시작했거든요. 정도 들고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죠. 근데 지난주 수요일 그러니까 제가 새날 가는 날 파란색 노끈을 가지고 놀았는데 그러니까 짐 뭘 좀 이렇게 묶었다가 풀어서 버리려고 그랬는데 리치가 갖고 노니까 재밌게 갖고 놀길래 이제 저렇게 놀다가 말겠지 하고는 새날을 갔는데 그때가 수요일이었고요. 그리고 목요일이었던 어제는 저녁에 공복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란 공복토를 하길래 공복토인가 보다 하고 이제 말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자율급식을 하는데 왜 공복토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이제 넘겼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사료를 먹고 그 사료를 다 토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낌이 좀 쎄했죠. 어디가 불편한가? 근데 화장실을 갔더니 이제 리치가 응가를 하는데 응가에 이제 그 파란색 노끈이 이제 묻혀져서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데 1m 정도 먹었거든요. 꽤 많이 먹었습니다. 전문가 신하가. 근데 이제 다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살살살 이제 장갑을 끼고 뽑아주다가 죄송합니다. 약간 더러운 얘기해서. 그래서 하다가 더 빼면은 그 장이 꼬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리고 또 혹시 몰라서 병원 데리고 갔을 때 이렇게 수의사 선생님이 딱 뽑는 어떤 기술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 5cm 정도 이제 남겨놓고 제가 이제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은 이제 불편하니까 계속 화장실 가서 이제 용을 쓰는데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계속 화장실 가서 용 쓰는데 나오지는 않고 하니까 지가 힘드니까 이제 기운이 좀 없어 하더라고. 기운 없어 하길래 이제 2월 말일에 리치 중성화를 시킬 생각이었는데 하여튼 그 병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 어떤 분께서는 그런 일 생기면은 24시간 병원 데리고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냥 또 각자 관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10시에 오픈하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상담을 좀 받고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제 어떤 결론을 내려야겠죠. 근데 수의 선생님이 너무 겁을 주는 거예요. 이제
자기네 병원에는 일단은 그렇게 큰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대형 병원에 가야 되고, 만약에 그 장에 달라붙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장을 잘라야 되는데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입원 기간도 길어질 수 있고 게다가 아기가 아직 어려가지고 힘들 수 있다.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병원에서 초음파랑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나마 1m짜리 노끈을 이놈과 신하가 잘근잘근 쪼개서 씹어서 대부분은 좀 나온 것도 있고 어떤 부위는 위에 있고 어떤 부위는 소장에 있고 어떤 부위는 대장에 있대요. 그래서 일단 일요일 날 다시 가서 상태를 또 봐야 되고 한 일주일 동안 면밀히 지켜보면서 사료를 잘 먹고 응가를 잘 하고 그렇게 일주일이 넘어가면 다행. 근데 만약에 사료를 먹었는데 계속 토한다거나 상태가 좀 안 좋으면 이제 무조건 큰 병원 가서 이제 개복 수술을 하고 뭐 그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이제 장이 꼬이지 않아서 다행이다. 장이 꼬였으면은 큰일인데 장이 꼬이지 않아서 다행이다. 우리 집사님 잘 지켜보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아침에 그렇게 깨방정 부리던 애가 이제 기운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식빵을 굽고 있는데 저를 보면서 눈을 깜빡깜빡 하는데 막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막 그냥 막 미운 정 고운 정 막 들고 이제 점점 사랑스러운 정이 막 들어가고 있는데 막 갑자기 애가 아프고 막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그 수의 선생님이 아이가 컨디션이 좋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반려동물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이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컨디션이 좋으니까 치료 받을 수 있는 어떤 기초 체력이 되니까 다행이에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 이렇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 행운이가 뇌종양 판명을 받을 때 수의 선생님이 애 컨디션이 좋으니까 항암을 하자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항암을 하지 않으면 얼마까지 살 수 있습니까? 한 달에서 2달. 항암을 하면 얼마큼 더 살 수 있습니까? 석 달에서 넉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항암하는 동안에 애가 너무 고통스러워할 것 같고 괜히 병원에 입원하면 또 저랑 떨어져 있고 뭐 한두 달 더 사는 거 볼 때 오히려 더 힘들게 할까 봐 저는 항암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수의 선생님이 이제 행운이 컨디션이 좋아서요라는 얘기가 이번에 리치도 아기가 아직 컨디션이 좋아서요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하는지 안 토하는지 변해서 나오든지 뭐 저야 옆에서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뭐 이렇게 그 노끈이 녹아서 나온다든가 뭐 아니면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약이나 그런 거 없냐고 했더니 그런 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모든 짐은 제가 이제 이렇게 들싸업고 이제 면밀히 관찰해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돌아왔는데 하여튼 그래서 좀 지켜보고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먹고 토하지 않고 먹고 잘 싸고 너무 얇게 조절해서 보이진 않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서 애 상태가 괜찮으면 예정대로 이제 2월 28일 날 2월의 마지막 날 중성화 하기로 했는데 이제 중성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걱정하셨을 텐데 일주일 동안 잘 무사히 넘어가기를 응원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행운이 때도 그렇지만
리치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이제 유튜브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일단 상황 그렇고요. 열심히 잘 케어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일 좀 넘었는데 정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리치야, 너 무슨 일 생기면 안 된다잉? 니네 엄마 먼저 보낸 행운이 보낸 지 아직 얼마 안 됐다잉? 말하면서 리치를 막 협박하면서 큰 수술하지 않게끔 막 협박을 했는데 좀 지켜보면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이제 정신 차리고 2월 20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볼 텐데, 자, 뉴욕 증시는요, 그냥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뭐 많이 올라왔으니까 인생이나 주식이나 오르막길 내리막길 있는 것처럼 어떻게 매일 올라가냐? 빠진 날도 있어야지. 좋게 말하면 아름다운 조정이요. 더 좋게 말하면 그동안 올랐으니까 고점 부담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하락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의 하락을 하게끔 만든 이유는 바로 월마트죠. 미국 최대 소매기업 월마트의 부진한 실적 전망인데, 제가 왜 오늘 이런 표현을 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미쓰리 스타일대로 보면, 여러분 뉴욕 증시 하락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이나 주식이나 오르막길 내리막길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여러분 뭐 그냥 좋게 얘기해서 아름다운 조정이요, 조금 더 좋게 얘기해서 고점 부담이요라고 왜 이렇게 미쓰리가 이렇게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은 되게 긴장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라 그랬죠?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오늘 왜 저러지? 리치 때문에 그런가?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월마트가요,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부진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 전망 때문에 월마트가 6% 넘게 하락했습니다. 자, 그 얘기 뭐냐? 일단 월마트의 실적을 전문가들이 살짝 높게 잡았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월마트의 실적이 크게 나빴냐? 이게 뭐 월마트가 주가가 6.53% 빠질 정도로 나빴어? 아니라니까요. 근데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을 살짝 긴장시키는 부분이 뭐냐? 제가 그랬죠. 전문가들이 예상치를 높게 잡은 것 같다. 그래서 그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니까 마치 큰일이라도 이뤄진 것처럼 월마트가 6% 넘게 하락했다. 자,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다음 주 26일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합니다. 뭐 M7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실적은 끝났고, 오히려 지금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없어지고 있고, 관세 전쟁은 시작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시간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있고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재료가 공백으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발표하는 중요한 종목들의 실적 발표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월마트 솔직히 여러분 뭐가 그렇게 뭐 대단해요? 물론 미국이 소비국가니까 대단하긴 합니다만, 오히려 월마트는요, 매월 그러니까 분기별로 봤을 때 중순쯤에 발표되는 소매 판매 지표 다음으로 월마트 실적을 공개하다 보니까, 소매 판매가 좋으면은 뭐 미국 소비가 살아있네, 살아있어 하면서 자연스럽게 월마트가 그 바통을 이어봤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발표했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9%인가요? 감소했습니다. 그거를 전문가들은 급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단순히 월마트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 때문이다가 아니라,
그 전에 발표됐던 소매 판매가 부진했는데 그 부진한 소매 판매가 특정 소매 기업의 실적에 반영된 것 같은, 투영된 것 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월마트가 어이쿠 하고 6% 넘게 하락했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 AI 어떻습니까? 지금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고 너도 나도 AI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고공행진하다가 딥시크 때문에 또 출렁하다가 또 막 이런 움직임.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 여러분 살짝 긴장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얘기하는 긴장이라는 거는 하락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그랬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시장 판이 어떤지를, 무슨 색깔인지를 정확히 인지하셔야 되는데 2월 20일 목요일 월마트가 6% 넘게 하락한 것,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한 거는 단순히 월마트가 예상보다 부진한 이익 전망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 소매 판매 부진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소매 판매 지표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포함되지 않지만 소비 국가인 미국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지표예요. 소매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월마트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대요. 그런데 2월 중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소비자 물가 지표가 상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2월에 발표한 1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만 상승한 건 아니었어요. 지금 두어 달 전부터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살짝 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때 살짝 긴장 모드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왜 미쓰리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이날 엔비디아 실적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1월달 미국 경기선행지수 전월 대비 0.3% 감소. 2월달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 1월달에 44.3이었는데 2월달에 18.1로 무려 26.2포인트 하락. 그리고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청구 건수 21만 5천 명으로 뭐 나름대로 이건 아직까지 지금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지표는 아닙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돈다방 미쓰리 컨셉을 좀 바꿔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바꾸냐면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하루 방송을 딱 끝낸 다음에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한 줄만 남기는, 그게 뭐 굳이 딱 한 줄이 아니어도 좀 혀를 길게 뽑아서 뭐 두 줄이 될 수는 있지만 2월 19일 뉴욕 증시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2월 20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라는 이야기를 좀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쓰리가 정리해 드리는 내용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와 다를 겁니다. 2월 20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정리한 연합뉴스의 시황 마감 기사를 보면요. 2월달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 경제지표는 적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미쓰리는 꼼꼼하게 다 체크하죠. 자, 그러니까 2월 20일 목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01, S&P 500이 0.43, 나스닥이 0.47%. 다우지수가 1% 넘게 하락했지만 어떤 일이 크게 생겨서 하락했다, 뭐 공포감을 만들어야 될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흔히 얘기하는 고점 부담도 있을 수 있고 아름다운 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다방 미쓰리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이날 월마트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월마트가 실적이 부진했어? 실적이 부진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그 성적표는 나쁘진 않았는데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예상치보다는 수익 전망이
미치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월마트가 6% 넘게 하락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돈다방 미스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소매 판매 발표되는 거의 다음날 월마트 실적이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난번 소매 판매 부진했고요. 월마트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연합뉴스에서는 소개해주지 않는 이날 발표된 1월달 미국 경기선행지수 전월 대비 0.3% 감소, 미쓰리가 따로 찾아내서 체크한 2월달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 전월 대비 26.2포인트 감소. 그런데 2월 두 번째 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는 모두 상승. 그 누구도 지금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은 마치 언뜻 봤을 때는 금리 인하는 후퇴되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막 관세 전쟁할 것 같은데 뭔가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고 시간을 벌고 있네. 이게 다행이네. 라고 안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보고 경제 지표들을 보면 인플레이션 지표는 상승하고 있고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는 좀 부진하고 여기서 조금만 부진한 지표가 더 확인되면 3월 달에 스태그플레이션 타령할 겁니다. 역시 한 줄 정리가 안 되네요. 그런데 여하튼 제가 그래도 돈다방 미쓰리가 2025년 들어와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방송에 뭔가 그 진실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진실 속의 진실 같은 걸 찾아내어 드리려고 좀 나름대로 세분화돼서 정리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우리 리치가 응가를 잘 했습니다. 라는 소식과 함께 내일 2월 22일 토요일 날 2월 21일 금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